이미 과거 사진만 봐도 남다르고요. 과거 썰은 더 대단합니다. 9살짜리한테 장래희망을 말해보라 하면 보통 나오는 건 저는 경찰관이 될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요, 뭐 요즘은 또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9살 때 버섯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왜?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했거든. 심지어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는 캔이 아니라 병에 음료가 나올 때라고 하거든요. 그 시절 오란씨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음료수 병을 보고 저게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학교 리어카를 빌려서 오락시간이나 보물찾기 같은 시간에 리어카 6개 분량이나 되는 공병을 모아서 보물상에 갖다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꽤 큰 돈이 됐고 5학년 1학기까지 계속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방위성금도 내고요. 방위성금이 뭐냐면 이게 1988년에 폐지됐거든요. 방위, 말 그대로 일반 국민이나 해외 교포가 국가 방위를 위해 쓰라고 내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썰만 들어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백종원 대표의 얘긴데 백종원이라는 이름만 들었는데도 모든 게 이해되지 않나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업과 돈에 눈을 떴다니 그게 또 백종원? 이러면 또 납득 안 되던 것도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썰도 남다릅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친구의 형이 중고차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호객행위 알바를 했던 게 사업의 뿌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몇십 년 후에 골목 식당을 할 거라는 게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호객행위도 너무 단순하고 막상 손님을 불러와도 딜러들이 설명을 너무 못했다는 거지. 손님이 어떤 차를 원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차를 사고 싶다고 손님이 직접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서 결국은 손님을 놓치고 그랬던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조보아씨 내려와봐요를 시전하고 아예 본인이 딜러로 일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 딜러로 일하기 시작한 지 40분 만에 차를 파는데 성공하고 불과 며칠 만에 차를 6대나 팔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백종원 솔루션이 통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종원이라는 캐릭터는 이분의 대학생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구정동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바를 하다가 한 달 만에 호프집을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알바가 한 달 만에 이게 가능한가? 심지어 알바를 시작한 것도 맥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요즘도 본인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술을 진짜 좋아하시는 건 확실하죠. 이때도 여전히 장사와 사업을 대하는 생각과 시선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결정적이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도 백종원 솔루션을 진행하는데요. 가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주변 상권에 치킨 가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달이나 포장 판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걸 주인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할머니는 이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백종원 대표는 주인 할머니를 설득해서 결국은 배달과 포장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수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주문 전화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장사의 맛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됐던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치킨을 튀기는 기계를 5대까지 늘렸는데 하필 할머니가 아프시고 너무 잘 돼서 힘들다는 이유로 가게를 내놓기로 결정합니다. 백종원 대표도 이걸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할머니가 먼저 가게를 직접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돈이 얼마 없다고 하니까 너는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가게를 백종원 대표한테 넘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할머니도 사람 보는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잔금도 모두 다 갚고 가게를 완전히 인수하고 이후에는 3년간 가게를 3개나 운영하면서 15억대 자산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로 지원해서 입대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음식과 아주 많은 연결고리가 탄생합니다. 호병여단 본부대 부관으로 복무하고 있을 때 간부식당 짬밥이 너무 맛없어서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간부식당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본부대 부관이었는데도 훈련보다 간부식당에 관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마침 간부식당을 관리하던 본부대 부사관이 조리보다 훈련을 맡고 싶어 해서 서로 보직을 맞교환하는 게 가능했던 거죠. 이 당시에 여단장이 식당을 기습시찰했는데 백종원 대표의 보직을 정식으로 인정할 정도로 맛이 좋았고 여단본부 급양사관이 됐다는 썰도 유명합니다.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끓여 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엔 아예 뷔페식으로 식당 운영을 바꿨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음식 레시피 연구, 직원 교육 같은 게 몸에 배이기 시작한 거죠. 더본코리아의 운영 방식과도 비슷한 점이 많죠. 실제로 칼로 물을 써는 연습을 매일 5시간씩 했다고 하고 보름이 지난 후에 점심 메뉴를 무생채로 바꾸고 채칼이 아닌 칼로 물을 썰라고 지시하고 본인이 직접 시범까지 보이면서 취사병들을 교육했다고 하고요. 순식간에 간부식당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 일에 애정을 느끼고 있었고 여단장도 복무 연장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백종원 대표 스스로 진급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복무 연장을 거절하고 제대를 합니다. 요식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전역 후 1993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원조 쌈밥집을 인수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외로 더본코리아가 1994년 꽤 오래전에 설립됐는데 이 당시에는 원조 쌈밥집이 요리를 좋아하는 취미 때문에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가볍게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꿈의 스케일도 남달랐습니다. 원래는 전 세계를 누비는 무역업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가장 힘을 쏟았던 게 목조주택 사업입니다. 정확하게는 건축자재 유통 사업이었다고 하는데 골목식당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예산시장 프로젝트 영상들을 보면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원래 이쪽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백종원 대표 인생의 최대 위기가 탄생합니다. IMF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던 건데요. 주택 사업이 망하면서 빚만 17억 그리고 가진 거라곤 원조 쌈밥집 가게가 전부인 상황에 직면한 거죠. 결국 이때는 모든 걸 끝내겠다고 생각하고 그 장소를 홍콩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마침 출국을 하고 나니까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서 일단 뭘 좀 먹고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눈에 들어오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했는데 여기서부터 온갖 아이템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당시 썰도 들어보면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본인의 사업이나 계획을 말하는 스킬 자체가 뛰어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당시 17억 원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을 모두 모아서 기회를 주면 식당을 운영해서 모두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채권자들은 백종원 대표의 진심을 보고 만장일치로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요. 본격적으로 더본코리아의 연역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1998년에 한신포차, 2002년에는 본가, 2004년에는 해물떡찜 0410, 2005년에는 새마을식당, 그리고 2006년에는 백다방과 홍콩반점 0410. 생각보다 꽤 오래됐죠. 이 사업 아이템들이 모두 대박나면서 17억이나 하던 빚을 모두 갚았고 방송에 본격적으로 출연하기 전이라 더 놀라운 거죠. 참고로 0410은 백종원 대표가 쓰던 전화번호 뒷자리였다고 하고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재밌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백종원 대표는 요리사라기보다 요리를 잘하는 사업가라는 말이 더 맞죠. 대략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는 짚을 수 없는데 마리텔에 나왔을 때는 친근한 이미지로 이름과 얼굴을 알렸고 골목식당에 나올 때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평판이 대중들한테 본격적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기업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경영인이 좀 유명한 정도가 대부분이잖아요. 보통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쪽 국가에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용이 형보단 삼성이, 정의선보다는 현대차가, 아키오 토요타보단 토요타가 더 평판이 넓잖아요. 근데 서양은 창립자 평판이 더 넓거나 브랜드 인지도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과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모두 경영인이 먼저 떠오르거나 브랜드 평판과 비등비등한 사례들이죠.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더본코리아라는 브랜드보다 백종원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사람이 브랜드가 되고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인지도의 폭도 너무 넓습니다. 예능에 출연하면서 젊은 층도 잡고 음식과 관련된 특히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현실적인 레시피를 위주로 소개해주다 보니 주부님들뿐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폭넓게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뉴스에 백종원이라는 이름이 떴다 하면 그렇게 화제가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정치 뉴스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건 2018년. 이 당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백종원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이때도 좀 이례적인 사례로 남았던 게 보통 이런 자리에 나오면 높은 확률로 논란이 되거나 정치 성향을 억지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백종원 대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업가로서의 백종원이라는 브랜드가 더 돋보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골목 상권과 먹자 골목을 더 명확하게 구분시켜줬던 좋은 답변도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최근에도 정치 뉴스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 건데 여야에서 인재 영입에 신경 쓰고 있잖아요. 인재 영입을 하는 목적은 뭔가요? 우리 당의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을 당에 들여옴으로써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게 첫 번째죠. 근데 왜 하필 백종원이냐? 백종원 대표가 정치인들 눈에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건 예산시장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역 경제를 논하기도 전에 지방 소멸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이랑 경기도, 부산 이렇게 세 곳이 아니면 대부분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제는 부산도 위태롭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수십 년 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공약이자 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 지방소멸 문제 해결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한다는 말도 한창 나왔었고 서울 쪽에 몰려있는 명문대학들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도 치열했습니다. 근데 이걸 명확하게 해결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이건 정치적인 내용보다도 홍보와 마케팅도 훌륭해야 하는 국가사업이잖아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내놓는 홍보자료 같은 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와 나도 저기 가서 살아봐야겠는데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기 한번 놀러가 봐야겠는데 이런 느낌조차 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백종원 대표는 정치권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지방소멸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합니다. 간접적으로 해결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죠. 예산시장 프로젝트가 예산 상설시장을 살리는 게 골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예산 인구 늘리기였고요. 이걸 통해서 예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리고 새로운 시장을 이끌어갈 상인들도 직접 모집하고 교육하고 매장 오픈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더 보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합니다. 심지어 모집 조건에는 예산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포함되기도 했죠. 시장만 이렇게 살리는 것도 효과가 굉장했습니다. 숫자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는데 그냥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첫 개장 때, 휴장 때, 그리고 재개장 때 비트코인 그래프 못지않은 등락을 보여줍니다. 숫자로 따지면 방문객이 270만 명 이상, 백분율로 치면 270%가 넘게 증가한 건 물론이고 수덕사 IC 기준 통행량은 기존 대비 1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의미가 있었던 게 보통 이런 지방 지역에서 인구수가 늘어나는 통계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오픈된 이후 78,800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예산군 인구수가 점포 오픈 4개월 만에 81,000명을 넘어버립니다. 목표를 달성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게 예산 맥주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때 축제 방문객이 3일 동안 무려 2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원래 예상한 8만 명보다 3배나 많은 숫자가 몰린 거였고요. 한창 시장 바가지 논란이 이슈였을 때 예산 맥주 페스티벌이 바가지 논란을 잠재웠다는 평가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 당시 페스티벌 내 음식과 맥주 가격 같은 게 굉장히 착했던 걸로 유명했거든요. 일부 외지 상인들이 백종원 대표를 걸고 넘어지기도 했는데 이게 반대로 왜 예산 지역 상인도 아닌 외지 상인들이 백종원 대표가 시장과 지역을 살리는 것에 대해 딴죽을 거냐면서 백종원 대표한테 긍정적인 여론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치인이고 여야 당대표라면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영입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람 자체가
자체가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고 심지어 추진력이 장난 없을 뿐 아니라 결과까지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검증됐습니다. 정치판에서 수십 년간 이뤄내지 못했던 걸 이뤄낸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총선과 같은 선거철이 되면 당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백종원 대표가 꼭 언급되고는 하는 거죠. 최근에도 여야 영입설이 나오더니 결국 백종원 대표는 다른 길을 선택했죠. 국방부와 손잡고 군 급식 변화에 힘을 보탤 거라고 했습니다. 국방부랑 더본코리아가 업무 협약을 맺고 병역식당 컨설팅을 진행하고 군 급식을 개선하겠다고 한 겁니다. 서양에서나 볼 법한 사람이 브랜드보다 큰 사례이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는 CEO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CEO가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회사 전체가 휘청이는 거죠. 정치권과 엮이는 것 자체가 백종원 대표는 몇 배는 더 리스크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러브콜이 그렇게 많음에도 철저하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군이나 경찰 같은 곳은 특히나 부실급식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식사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백종원 대표의 일대기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자주 언급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코랜드였습니다.